안녕하세요. 3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떠올리면서 진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년에 우리 어디까지 배웠냐면 조선시대 끝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어떻게 됐냐면 떠올려 봅시다. 1392년에 건국해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조선 전기 건국이고요. 전기 후기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조선 전기의 지배층을 훈구파, 그리고 조선 전기의 훈구파와 대결했던 애들을 살인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살인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살인파가 권력을 잡고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살인파가 권력을 잡지만 또 살인파끼리 싸우게 되죠. 동인, 서인. 그러다가 동인이 나중에 몰락하고 서인이 남고, 그다음에 동인에서 갈라져 나온 북인, 남인, 서인이 남았다가 또 북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남고, 서인에서 또 노론, 소론이 남고,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에 붕당 간의 싸움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에 누가 나오죠? 영조, 정조가 나와서 무슨 책을 실시합니까? 탕평책, 탕평 정치를 실시하면서 왕권을 확 강화시키죠. 그래서 붕당 간의 싸움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끌어올리면서 정치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이 안정을 되찾고 다시 뭔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하죠. 하지만 이때 왕권을 끌어올린 덕분에, 왕권을 끌어올리는 바람에 권력이 왕한테 집중되게 되고, 왕이 갑자기, 정조가 갑자기 급사하면서 이 권력을 누가 먹는다? 노론의 일부 세력이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나타난 파행적인 정치 형태, 이 엉망진창인 정치 형태가 바로 뭐였다? 세도 정치였다. 우린 여기까지 하고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세도 정치 시기 도대체 조선이 어땠는지가 이제 3학년 때 한국사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조선이 건국되고 사림이 권력을 잡아서 붕당 정치를 막 하다가 영조 정조가 탕평 정치로 왕권을 강화했더니 정조가 죽으면서 어떤 놈 한 명이 먹었어. 권력을 먹고 얘가 무슨 정치를 했다? 세도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럼 세도 정치 시기는 도대체 어떤 시기였는가? 자, 정조가 죽으면서, 정조가 갑자기 죽죠. 50세에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사망하면서 어린 순조가 왕이 되죠. 이제 순조가 왕이 됐지만 누가 권력을 먹는다 그랬죠? 김조순이라는 정조가 되게 이뻐하던 신하 한 명이 권력을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때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왕권이 악화되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민생은 파탄나고 사회는 혼란해집니다.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잠깐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지만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효명세자의 아들 헌종 다시 시도하지만 일찍 죽고 후사가 없이 죽어요. 자, 강화도에서 농사 일을 하던 철종이 왕이 되지만 철종 또한 후사 없이 사망한다.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한 60년 동안, 그러니까 철종이 사망하고 고종이 즉위하는 한 63년, 그러니까 6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세도 정치 시기, 조선은 엉망진창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은 정말 헬조선이었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조선이란 이 한반도,
이 한반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엉망, 외부적으로도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위기는 어떤 상황이었냐? 소수 가문,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 특히 무슨 김씨죠?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죠. 권력을 독점하고 이때 당시 최고의 기구가 뭐였죠? 비변사를 장악했죠. 그러니까 원래 의정부가 최고였는데 의정부라는 기구가 뭘 계기로 이제 최고의 기구가 되지 못했죠? 맞아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뭐에 이 최고의 기구의 자리를 물려줬죠? 비변사를 최고의 기구 자리를 물려줬죠. 전쟁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변란에 대비하는 기구였던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되는 거예요. 의정부는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왕권은 약화되게 됩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부정부패가 난무합니다. 아부하죠. 이 소수 가문한테 달려가는 거야. 뇌물 바치면 이제 수령이 될 수 있는 거고, 뇌물을 바쳤으니까 뽑아 먹어야지. 수탈하는 겁니다. 수탈 뽑아 먹는 거야. 그리고 이 수탈의 이 과정에 서원, 원래 서원이라는 게 학교잖아요. 학교라서 원래 면세 혜택을 받았어. 그런데 이 세금을 안 내면서도 농민들을 빨아먹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 서원도 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래서 이게 석삼자야. 세 가지. 정은 세금 정자야. 세 가지 세금이 엉망진창이었다. 자, 조선의 세금은 전세 공납력이라 그래서 전세는 이제 땅에서 얻는 세금. 이 공납은 원래 집집마다 걷는 세금이라 그래서 원래 특산물 내는 거죠. 역은 이제 인간한테 걷는 건데 노동력 걷는 거지. 보통 군대 가는 거였죠. 이 기억나? 땅에서 걷는 거는 쌀 받는 거고, 특산물은 1년에 한 번씩 특산물 내는 거고, 인간한테 걷는 건 노동력인데 보통 군대 가는 거였죠. 근데 군대를 보통 안 가니까 1년에 옷감을 내기 시작했었고, 특산물은 힘드니까 쌀로 바꿔줬었고, 그쵸? 땅에서는 어차피 쌀로 내는 거였으니까 나중에 힘드니까 1결당 4도 바꿔줬었고, 기억나요? 이 스토리? 그래서 이게 영정법 1결당 4두였고, 대동법 1결당 12두, 균역법은 1년에 1필, 이렇게 구정이 된 상황이었다. 근데 세도 정치가 되면서 규정이 안 지켜지는 거야. 봐봐. 영정법에 의해서 1결당 4두 내야 되고, 대동법에 의해서 1결당 12두야. 결국에 두 개 합쳐지니까 1결당 16두 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 이게 땅에서 걷는 세금이잖아요. 그쵸? 이게 전정이거든. 전정. 밭전자에 이게 땅 세금인 거야. 땅에서 걷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서. 근데 규정을 안 지키는 거죠. 원래 1결을 갖고 있으면,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땅을 1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정으로 내야 될 돈은 1결을 갖고 있으니까 16두를 내면 되잖아. 왜냐면 4두 플러스 12두니까. 플러스 12두를 내면은 16두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규정 안 지켜. 막 여기다 막 플러스 막 더하는 거야. 플러스 이상한 거. 그리고 양반들은 은결이라 그래서 자기의 결을 숨겨요. 은결. 숨을 은자야.
자기의 토지를 숨겨요. 양반들은 세금 안 내.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하는 거죠. 탈세하는 거야, 탈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 그리고 역 같은 경우는 균역법, 그래서 1년에 한 필 내는 거였잖아. 이게 그래서 부담을 줄여준 건데, 봐봐, 1년에 한 필만 내면 되는 건데 이게 또 규정을 안 지키죠. 백골징포라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걷어요. 죽은 사람한테 걷는 거고, 황구첨정은 애기. 여기 플러스해서 뭐 인징이 뭐냐면 옆집 사람. 족징이 뭘까요? 친척 거 대신 내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 거 내게 해. 애기 거 내게 해. 옆집 사람 내게 해. 친척 거 내게 해. 등등등. 규정을 안 지켜서 막 내게 하는 거야. 이게 군정이죠. 군대 가는 세금이죠. 근데 지금 선생님, 지금 세금 끝난 거 아닙니까? 전세 공납 여기였는데, 봐봐, 끝났지. 전세 공납 여기였는데 선생님 지금 전정 군정으로 끝났는데요. 아니야, 이 골 때리는 게 세금이 하나 더 생겼어. 사실상 환정이라 그래서 원래는 세금이 아니었어요. 환곡이라 그래서 이거는 원래 구휼미였잖아. 춘대 추납의 구휼미였잖아. 원래 봄에 대출해주고 가을에 납부하는 구휼미였잖아. 환곡. 이게 복지제도였는데 강제 대출해준 다음에 세금이 돼버렸죠. 이게 고리대화가 된 거야. 이제 관청에서 강제로 빌려주는 거야. 필요도 없는데. 환정이 돼버린 거야. 세금이 돼버린 거죠. 말이 됩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게 삼정이, 그리고 그마저도 규정을 안 지켜. 그래서 이거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죠. 최악이 됩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민생은 파탄으로 갑니다. 농민들은 견딜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났던 반란이 홍경래는 아니죠. 홍경래란 사람이 반란이 일으켰는데 평안도에서 일어납니다. 평안도에서 일어나고 차별. 왜 우리를 차별하냐? 평안도 지역은 항상 차별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평안도는 수탈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평안도 지역은 왜 차별당하고 수탈당했냐면, 옛날에 여기서 이괄해난이라고 반란이 일어났었어. 인조 시절에. 그래서 여기는 반역의 땅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어. 여기가 평안도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이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잖아. 중국 사신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역의 땅이라는 이미지. 두 번째는 중국 사신 접대 비용을 여기서 충당했어요. 평안도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중국 사신 접대 비용을 여기서 걷어서 냈어. 수탈당하고 차별당하고 힘들어 죽겠는 거죠. 홍경래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몰락 양반 출신이었죠. 그리고 1862년에는 임술 농민봉기라고, 임술년이거든요. 임술년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건 훨씬 컸어.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었고, 그렇죠? 아까 말했던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었고, 단성이라는 곳에 시작해서 진주,
경상남도에서 아주 컸던 도시 진주로 파급됩니다. 당시 진주 목사 백낙신의 횡포 때문이었고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정부에서 해결사 안핵사라고 불렀어요.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하죠. 되게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안핵사는 무슨 뜻이냐면 살필 자에다가 조사할 핵자야. 그러니까 살펴서 조사할 사신 이런 뜻이에요. 살펴서 조사할 신하 박규수를 파견해서 조사한 다음에 고쳐보겠다고 삼정 이정청, 그러니까 삼정을 정리해서 바르게 하는 관청을 설치했지만 결국에 높이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소수 가문 한동김 씨 바뀌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결국에 실패하고 맙니다. 돌고 돌아 보세요. 소수 가문이 권력 갖고 있죠. 부정부패하고 있지. 학교마저 수탈하고 있죠. 삼정이 문란, 민생파탄 나서 봉기 일어났지. 해결사 보내서 조사하고 삼정 이정청했지만 실패하죠. 돌고 돌아도 실패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 상황에서 외부 위기마저 찾아옵니다. 자,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에 돌입해요. 산업혁명. 그러니까 자본이 쌓여 있었어.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 돈은 많은데 여기에 뭐가? 기술혁명이 빵 일어나. 기술적으로 뭔가, 그쵸? 뭐 전기, 그리고 뭐 기술적 혁신 딱 일어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쵸? 이제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상품을 수출해야 되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가 필요하죠.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식민지가 필요한 거야. 식민지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격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주의야?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유럽 애들은 돈이 쌓여 있었고,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로 막 배 타고 다니면 돈 모으고 있었잖아. 근데 기술 혁신이 나온 거죠. 대량 생산, 수출 원료, 식민지, 공격, 제국주의가 나온 거야. 그리고 제국주의에다가 사회 진화를, 다윈이 진화론 막 썰을 풀고 있었잖아. 그래서 야, 사회도 진화란다. 우리가 약한 나라 침략하는 건 진화론에도 맞다. 뭐 이런 썰까지 또 풀고 있어. 야, 공격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서들어가 유럽 애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유럽 애들이, 자, 유럽이 저기 있죠. 이탈리아, 터키, 아프리카, 인도차이나 반도, 중국, 한국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있다고 치고, 이제 유럽 애들이 이렇게 건너고 이제 이렇게 온 거죠. 한국까지. 그렇죠? 그래서 배 타고 온 이 배들을 뭐라고 불렀죠? 이양선. 모양이 이상한 배. 이양선이라고 불렀죠. 이양선이 출몰했다. 그래서 상업을 통하자. 처음엔 좋게 말해요. 상업을 통하자. 통상을 요구하는 거죠. 야, 우리 장사하자. 우리 물건 좀 사라. 근데 동아시아는 당시 어떤 체제였냐면 중국이 짱이었고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렇죠? 우리는 책봉을 받는 조공 책봉 체제였는데 이게 점점 붕괴됐다. 왜냐하면 서양 애들이 이렇게 오면서 조약 체제로 편입되고 있었다. 청나라는 결국에 이 서양인들의 이 압박 속에 무너집니다. 난징 조약으로 무너지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편 전쟁이라 그래서 영국한테 무너지고요. 일본도 결국에 문을 엽니다.
미국한테 문을 열고, 그다음에 중국은 영국한테만 문을 여는 게 아니야. 러시아한테도 문을 열어서 북쪽을 뚫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민생 파탄나, 막 서양인들 막 들어와, 희망이 있어. 마음이 어떻겠어? 진짜 심란하겠죠. 그래서 비기, 도참설, 막 이상한 썰에 빠지는 거야. 막 비밀 기록,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뭐 설. 그래서 정감록, 정씨가 왕이 된다는 기록,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동학, 이런 것들이 유행하죠. 최재우, 물랑양반 출신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였고,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다독여 준 거죠. 후천개벽, 우리가 주인인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 후천개벽한다. 용담유산, 한글로 쓴 경전, 동경대전, 한문으로 쓴 경전. 그러니까 양반들과 일반인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동학도 유행하고, 천주교, 서학이라 불렸죠. 천주교도 유행하고. 천주교는 남녀, 신분, 평등 주장했죠. 당연히 정부는 탄압, 정신 못 차리고 있었지.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외부 위기, 그러니까 조선이 이렇게 힘들 때 외부에서, 자 다시 크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자. 크게 우리 위에서 한번 보자. 조선은 지금 썩어가고 있어. 세도 정치 아래서 썩어가고 있다.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죠. 색깔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 똥색으로 썩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이 썩어가는 조선에 누가 손을 뻗치고 있다? 그렇죠? 서양의 이 제국주의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어.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비기, 도참설, 동학.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답이 있을까? 뭐 민주주의? 투표해? 없잖아. 역사적으로 인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인물이 나오긴 합니다. 이 시기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가 나오긴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인물 흥선대원군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